오늘도 결국 서울이 승리를 못하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울산은 두 골을 먼저 기록을 한 다음에 따라잡혔기 때문에 울산에게도 아쉬운 경기, 서울에게도 아쉬운 경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재밌었던 건 서울이 이제 5경기 동안 오늘 경기까지 3무 2패거든요.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링가드가 주장완장을 차고 나왔죠. 링가드가 오늘 경기 시작 전에 요 빨간 색깔 주장완장 보이시죠? 링가드가 주장으로 경기를 출전한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에서 기성용 선수가 이제 부상이었기 때문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김기동 감독이 기성용도 없고 조영욱도 없는 상황에서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링가드를 주장으로 세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링가드가 워낙에 헌신적인 선수다 보니까 링가드를 주장으로 세우면서 링가드가 계속 열심히 뛰고 오늘 이제 약간 무리하는 태클도 한 차례 나왔었죠. 이제 그런 걸 보면 링가드가 어쨌든 이 서울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건 확실한데 오늘 서울의 경기를 봐도 실수가 일단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이 5경기째 승리가 없다는 건 뭐 전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선수 개인의 실수가 많은 것도 있거든요. 이게 경기 시작하자마자 나왔죠. 경기 시작 1분 만에 나왔던 장면인데 권한규 선수가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줬는데 아무도 없는 공간, 심지어 주민규 선수에게 권한규 선수가 패스를 해줍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변명의 여지 없이 심지어 아예 서울 선수가 있는 공간도 아니었어요. 완벽한 미스였고 여기서 주민규 선수가 볼을 끌고 갈 때 박성훈 선수가 달려오죠. 근데 박성훈 선수가 나이가 참 어린 선수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앞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한 선수가 주민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주민규 선수가 슛 동작을 가져갈 때 왼발이었거든요. 왼발이었기 때문에 위치도 사실은 약간 떨어진 위치고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찬스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박성훈 선수가 뛰어와서 슬라이딩 태클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민규 선수가 편안하게 왼발로 접은 다음에 본인의 주발인 오른발로 슈팅할 수 있는 찬스가 나오죠. 그래서 너무나 쉽게 1분 만에 1대0 서울의 실수로 득점이 나와요. 그리고 곧바로 또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 장면은 박성훈 선수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이승준 선수가 패스를 박성준 선수의 역방향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주민규 선수에게 그냥 서울 선수들이 패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민규가 또 볼을 잡아서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뛰어가는 엄원상에게 패스. 엄원상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엄원상이 오른발로 이제 약간 이제 어설프게 차서 여기서 이제 결정을 못 지어서 그렇지 저것까지 들어갔으면 사실 서울이 경기 초반부터 본인들의 실수로 무너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 수비 라인에서 특히 실수가 너무 많아요. 이 장면도 보시면 박성훈 선수가 주민규가 뒤로 뛰어가니까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든다고 앞으로 약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뒤에 있었던 강상우 선수는 그대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규가 뛰어 들어갔는데 이게 오프사이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으로 너무 편안하게 볼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박성훈과 주민규가 붙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박성훈 선수가 주민규랑 싸울 때 약간의 미스도 많았고 감당이 좀 안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몸싸움을 걸었는데 오히려 박성훈 선수가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주민규는 그대로 제자리에 서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장면이 나왔죠. 이 장면도 보세요. 이제 주민규가 뛰어들어가고 주민규 쪽으로 단순하게 길게 보내주는 볼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권한규 선수가 달려가면서 볼을 처리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권한규 선수가 이 볼을 머리에 맞췄는데 보통 여기서 머리에 수비수가 맞추면 걷어내는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못 걷어내서 하늘로 뜹니다. 하늘로 떴다가 다시 박스 안으로 떨어져요. 아주 안 좋은 헤더였죠. 그대로 또 떨어지는 볼을 여기서 이제 우당탕탕 하면서 다시 달려와서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었던 강상우가 걷어내게 되죠. 근데 이 걷어낸 볼을 또 앞쪽에 있었던 서울의 수비형 미드필더 류재문 선수가 골키퍼에게 패스를 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애매해서 주민규 선수한테 패스가 될 뻔했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너무할 정도로 많이 나와서 서울이 이거는 뭐 공격의 미스도 많지만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너무 불안하다. 물론 이제 뭐 김주성 선수도 못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이제 수비 라인에 공백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너무 실수가 많거든요. 이 장면도 볼이 후방에서 넘어오는데 권한규 선수가 나오다가 볼을 흘려요. 머리에 못 맞춥니다. 그리고 흘러나오는 볼을 박성훈 선수가 뛰어나오면서 머리에 갖다 댔는데
약간 여기서도 머리에 갖다 대는 게 조금 성급하게 갖다 대서 패스가 됩니다. 이러면 권한규, 박성훈 둘 다 이제 클리어링을 못했고, 그러니까 울산이 공격할 때 측면 수비수였던 강상우 선수나 최준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풀백이 수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뭔가 이 서울 선수들이 집중력적인 측면이나 약간 좀 어설픈 플레이가 좀 너무할 정도로 많이 나온다. 두 번째 골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이제 이명재 선수가 크로스가 좋았어요. 일단 골키퍼와 수비수의 사이 공간으로 패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백종범 선수가 과감하게 나오면서 끊으려고 했죠. 그런데 일단은 크로스가 좋았지만 여기서 이태석 선수가 뒤를 바라보고 있어요. 뒤를 바라보고 있다가 이태석의 몸에 맞고 자책골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백종범 골키퍼가 나와서 이명재의 크로스를 끊어내려고 했는데 못 끊어냈어요. 못 끊어냈는데 이태석 선수는 이제 어떤 생각이었냐면 들어오다가 백종범이 나오면서 크로스를 끊어내려고 하니까 백종범이 끊겠구나 라고 먼저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태석 선수가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바로 그냥 몸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볼을 못 보는 상태에서 백종범 선수가 크로스를 끊어내지 못하니까 이태석에 못 맞고 득점. 이런 것들이 뭔가 서울 선수들의 이 수비진이 너무 할 정도로 집중력이 좀 안 좋다. 이게 선수 개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김기동 감독도 팀 전체적인 구조를 잘 못 만들어주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울산이 4-4-2 형태였거든요. 4-4-2 형태에서 이제 아타루, 엄원상, 주민규, 강윤구 4-4-2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원에 류재문, 이승모, 링가드까지 내려오면 보야니치와 고승범이 있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 아타루나 엄원상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약간은 이제 못해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원에서 수적인 우위를 가질 수가 있었고, 여기에 김기동 감독이 의도했던 건 이승준과 한승규까지 약간 가운데로 들어와서 미드필더 라인에 5대2 상황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링가드가 움직이든 아니면 뭐 류재문이 끌어내든 이승구가 끌어내든 미드필더 라인에서 선수를 끌어내면 그 공간을 쓰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울산은 강윤구 선수까지 이제 미드필더 라인까지 내려오니까 생각해보면 링가드가 오늘도 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요.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내면 오히려 측면에 있던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 공간을 쓰는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 선수들이 이런 전술적인 수행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팀 전체적으로 아직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못한 건지, 링가드가 뭐 내려오면서 예를 들면 고승범을 끌고 내려온다. 그러면 고승범이 링가드를 따라갈 때 여기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공간으로 이승준 선수가 들어오거나 해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수비 라인에서도 볼을 가지고 있다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뻥 찹니다. 그냥 분명히 링가드가 수비를 끌어내면서 공간을 만든 이 공간을 써야 되는데 이 공간을 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뭐 김기동 감독이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싶은 건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조직력적인 측면이나 팀이 가지고 있는 짜임새 있는 축구가 안 나오는 것 같아 보인다. 이 장면 보시면 이승모에게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그 류재문에게 미드필더 1명이 붙어 있으니까 링가드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면 내려오면서 고승범을 본인에게 끌어당기죠. 링가드가. 그러니까 고승범이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링가드 때문에 끌려 나오면 여기에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누군가가 이제 들어가 주면 이 공간으로 패스가 나와야 서울이 볼을 받을 수가 있겠죠. 링가드의 움직임을 여기서 쓸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링가드가 분명히 한 명을 끌어냈는데 이 공간으로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분명히 울산의 미드필더 라인에 보야니치 한 명밖에 없고 한승규랑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승준이 중앙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공간을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장을 보면 이 공간을 안 쓰니까 다시 링가드가 이 공간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오히려 한 발 늦게 이승준 선수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링가드는 올라가고 있고 이승준은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링가드에게 붙은 수비수 1명, 이승준에게 붙은 수비수 1명, 보야니치까지 좁혀 들어오고 다시 이 공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를 쉽사리 또 넣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죠. 한 선수가 끌어내면 그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거나 내려오면서 받아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 내려갔는데 다른 한 명도 뛰어나가고 있고, 한 명이 이제 다시 올라오면 다시 한 명이 또 내려오고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서로의 구조 자체가 김기동 감독이
이제 이 틀을 잘 못 만든 건지 선수들이 약간 이제 이거를 활용을 못 하는 건지 기본적으로 이제 선수들끼리 호흡이 안 맞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 선수들이 아예 뭐 아무것도 못하는 선수들이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류첸코가 오늘 득점을 만들 때 보면 일류첸코가 이제 연계 플레이나 이런 측면에서 아쉬워요. 그런데 박스 안에서의 경합 능력만큼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일류첸코가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박스 안에서 찬스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일류첸코가 득점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경기 보면 오늘 이게 그 김기동 감독이 그래도 교체를 잘한 게 오른쪽 라인에 강상우 선수를 왼쪽으로 돌리고 후반전에 최준을 기용을 했죠. 요게 참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선발이 그만큼 좀 안 좋았다는 거겠죠. 한승규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직선적인 선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강상우 선수는 직선적인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강상우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강상우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한승규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아주 안 좋은 이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득점 나올 때 보시면 한승규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최준이 올라가니까 이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뛰어나가는 최준에게 한승규가 패스를 보내주고요. 이게 열리면서 이제 박스 안에 일류첸코가 뛰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일류첸코가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김기보다 먼저 뛰어나가면서 발에 볼을 맞춥니다. 요게 참 좋았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전반전에 김기동 감독의 선발 구성도 약간은 좀 아쉬웠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죠. 이 장 보시면 한승규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다 가운데로 쏠리면서 강상우 선수한테 공간이 나죠. 그리고 강상우 선수한테 볼이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강상우 선수가 측면을 공략해야 되는데 강상우가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니까 한승규가 안쪽에 있는데 접고 들어와요. 그래서 수비가 가운데로 쏠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른쪽 라인에서 모두 다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수비가 밀집해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뭐 일류첸코든 링가드든 다 수비 라인 사이에 갇혀서 볼을 갖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일류첸코가 머리로 넣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도 결국에는 임상엽 선수가 후반전에 이제 측면으로 뛰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였어요. 끌고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박스 안으로 그냥 넣어주는 건데 볼만 제대로 공급되면 여기서 또 일류첸코가 싸우죠. 싸우는데 김기희와의 몸싸움에서 달려들고 여기서 완벽하게 김기희를 이겨내고 득점을 만듭니다. 요 패스 한 방만 잘 들어가면 일류첸코도 박스 안에서 분명히 득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김기동 감독도 그렇고 서울 선수들도 그렇고 조금만 더 준비를 잘 해왔으면 좋겠다. 이제 아직까지는 뭐 링가드의 그런 효과라던가 좀 아쉽잖아요. 링가드가 분명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마무리가 안 되고 결정이 안 지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뭐 이제 링가드가 오늘 중원에서 계속 연계를 잘해요. 연계를 잘하니까 이승준 선수에게 볼을 받아서 바로 넘겨줍니다. 넘겨줬는데 여기서 이제 이승준 선수가 볼을 가지고 분명히 이제 잘 치고 들어갔어요. 치고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골대 바깥으로 하죠. 물론 이제 여기서 수비의 방해도 있긴 했지만 여기서 이승준 선수가 골대 바깥으로 이제 그냥 차버리면서 이제 미스가 나오는 이런 장면들. 이제 서울 선수들의 어쨌든 개인적인 능력들은 분명히 있는 선수들이니까 팀적으로의 발전도 좀 필요하고, 그 실제로 서울 선수들의 특히나 수비 지역에서의 미스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뭐 서울은 오늘 경기도 비기면서 5경기에서 3무 2패 아주 좋지 않은 성적을 이어나가게 됐다. 그리고 이거는 뭐 선수의 잘못이다, 감독의 잘못이다, 나눌 것 없이 둘 다 잘못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뭐 성적이 안 나오는데 뭐 선수만 잘못, 감독만 잘못 이런 건 아니니까 지금 뭐 서울은 총체적인 난국에 좀 빠져 있고, 이 난관을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링가드 효과를 서울이 더 크게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이번 시즌에 기대에 비해서는 링가드의 활약이 미미하느냐, 여기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링가드가 오늘도 뭐 주장을 달고 나온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쥐가 났거든요. 쥐가 났는데 쥐를 풀면서 뛰어요. 그리고 계속 뛰면서 이제 경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선수가 링가드고 가장 전방 압박을 많이 하는 선수도 링가드고, 그렇기 때문에 링가드가 이제 조금만 서울의 상황이 좋아져서 링가드 효과를 좀 그 서울도 보고 K리그도 링가드의 어쨌든 그런 스타성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